안녕하십니까. 페이코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날 핀테크의 황용택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이틀간에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가상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주로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3일차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러 가지 나왔던 그 기술들이 결국은 모두 연결되어서 우리 사회나 시장들을 변화시키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세상과 만나서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혁신 기술들은 대부분 출발 시점에 세상에 있는 어떤 비효율과 비용을 줄이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2007년에 시작됐던 블록체인 기술은 이 디지털 세상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을 구동시키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의 급등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기의 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기술의 원래 목적인 시장의 비용과 비효율을 어떻게 선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코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과도 24시간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금융입니다. 현재까지도 인터넷에서 금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구조를 보면은 거의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 복제와 전달 가능이라는 인터넷의 장점이 인터넷상의 금융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면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이나 이미지를 전송할 때 우리는 보낸다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는 복사해서 한 분은 남기고 한 분은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파일이나 이미지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사본이라는 흔적도 없이 원본처럼 보냅니다. 인터넷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금융거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5만 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5만 원이 여전히 저한테도 남아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5만 원이 간다면 금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더블 스pen딩이 바로 이 이슈입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벌써 30년이 되어갑니다만 이런 이유로 금융 분야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 전 금융사업의 모델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지간 송금에 사용되고 있는 스위프트는 1970년대에 텔렉스를 쓰던 시절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현재 결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페이들은 1940년대 말에 나온 신용카드의 모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렉트릭 캐시라는 것을 만들고자 할 때 그의 목표는 바로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화폐였습니다. 더블 스pen딩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죠. 그를 비롯한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한,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화폐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 바로 중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웹 2.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고 현재는 NFT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디지털 에셋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는 왜 필요할까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많은데 굳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그제 논의되었던 디지털, 데이터, 가상공간 등의 세상에서 과연 현재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조금 전에 부장님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현실적으로 대부분 전기차일 텐데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할 때 그 단계에서 사람이 끼어서 결제하고 또 충전하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차와 충전소의 AI와 서로 통신하면서 결제가 일어날 때 이때 대체 결제 수단은 뭐가 되고 서로 상대방이 누군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IP, 영화나 책,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에 아주 마이크로하게 작은 금액들이 움직입니다. 20원, 30원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될 때 대체 30원, 50원의 결제 수단을 지급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일어날까요? 50원을 누군가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하겠습니까? 은행 송금으로 하겠습니까? 50원 송금하는 비용이 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소수점 8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송금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원 확인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사례만 보았습니다만 디지털 화폐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미래의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빼놓고 발전을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세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보통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들은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고 비례천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보통 두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그 해당 암호화폐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생태계 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그 코인이나 토큰들이 실생활에서 연결돼서 사용되게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앞단계에 생태계에서 구현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생활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거의 성공한 사례들이 없습니다. 실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 가장 왕좌에 있다고 하는 비트코인조차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000개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이 세계 천재들은 블록체인 업계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왜 블록체인 이 프로젝트들이 실생활과 결제하는 것은 왜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술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더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과 개발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기술자들의 가장 큰 장점이면 단점이 우리가 좋은 기술,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사용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화폐를 만들면 시장에서 이걸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는 마케터로서 30년간 이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배운 것은 시장은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그 시장의 모순과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동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진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탈중앙화나 익명성, 중간재 배제 등과 같은 블록체인이 초기에 추구하려고 하는 철학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결국 뭔가 사회에 기여하려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들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기적인 수단, 거래소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단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결제 시장이 원했던 것은 어떤 블록체인의 철학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수수료, 안정적인 대금 정산, 빠른 정산 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화폐의 가능성을 증명하면 바로 시장에서 화폐로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만 시장의 니즈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자들은 블록체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기술에는 전문가였지만 화폐로서 작동하길 원하는 그 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결제 시장에서는 탈중앙화나 익명성 등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현금 거래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는 편리해졌지만 또 다른 불편함이 시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비용입니다. 또 레거시 결제 회사들의 일방적인 이익 구조입니다.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신용카드 우리가 보통 결제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승인과 결제가 일어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 거쳐오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한 10군데를 거쳐옵니다. 피지사, 벤사,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회원은행, 가맹점은행, 해외에 나가면 더 많은 곳을 거쳐옵니다. 이 각각의 기관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시스템에서. 근데 문제는 그 각각의 기관들이 다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카드사의 가맹수수료 내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못 내리지 않습니까? 왜? 카드사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편결제 페이는 어떻습니까? 그 카드사의 수수료율에 더 몇 퍼센트를 더 붙입니다. 카드사의 가맹 수수료가 평균 2% 정도 됩니다. 이게 연리가 아니고요. 원리입니다. 원리. 연리로 따지면 단순 계산해도 연 24%의 이자를 내면서 수수료를 내면서 가맹점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페이는 거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내는 것들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페이코인이 주목했던 부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제 시장에서 시장이 아파하는 부분, 판매점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했던 것들이 저희 고민의 출발점이었고 저희는 블록체인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던 겁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이 결국은 P2P 거래 아닙니까? P2P 방식이면 중간에 그 많은 중간자들을 싹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P2P로 지나치게 탈중앙화를 하고 중간자를 다 빼다 보니까 그 변동성,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다 판매자가 안게 되다 보니 그 문제들이 이제까지는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도 없었고요. 저희 페이코인은 중간자를 제외하되 중간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자가 하나가 껴서 변동성 부분을 책임져주고 판매자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오히려 비용이 줄어든 그 비용의 혜택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에서 판매자는 카드처럼 2%, 3%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1%만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구매하는 사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저희가 처음 메인넷을 오픈하고 현재 페이코인은 가맹점들이 국내에서 7만 개, 전 세계적으로는 한 3천만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됩니다. 해외에서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어디든 세계를 나갈 때 페이코인 앱에 페이코인만 가지고 나가면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페이코인 가입자가 이제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 회원 수가 한 1000만이 될 겁니다. 저희 회원들은 기존의 암호화폐들이 특별한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로열티가 있고 이러진 않지만 저희는 저희 로열티 있는 회원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20, 30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 비율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최근 각 연구기관들에서 이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패턴으로 이용할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연구기관과는 가상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어떤 니즈들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연구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처음에
페이먼트 시장의 비용과 비효율에서 출발한 페이코인은 이제 점차 기존의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들이 현실과 연결하고 싶은 니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같이 구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페이코인이 구축했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실생활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합을 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많은 메타버스 환경에 있는 토큰들이 그 메타버스 환경에 쓰이지만 다른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페이코인을 거쳐서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생활까지 사용될 수 있는 기반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쇼핑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로 금융활동까지 일어날 수 있게, 여기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페이코인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가상자산 결제를 위해서 가맹점들을 설득하고 제휴처를 모집하러 돌아다녔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저희에게 거꾸로 와서 같이 제휴하자는 그 요청도 많이 하고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큰 가맹점들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서, 아까 우리 부장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제 글로벌 전쟁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M2M 이런 결제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시장을 잡을 거냐의 싸움이 벌써 시작됐거든요. 누군가는 그게 CBDC가 굉장히 큰 영향을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도 나올 것이고, 다양한 결제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올 텐데, 그때 대체 우리나라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건가? 저희는 글로벌로 나가서 그런 업체들과 경쟁하고, 대한민국에서 나온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내년부터는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믿음의 바탕은 실체니까 나는 페이코인을 선택했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페이코인, 가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내보낸 광고인데, 사실 광고를 내보낼 때도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거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는 뭐 아무도 안 내주겠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게 광고 절차를 좀 가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페이코인의 출발점은 시장의 모순과 비용, 비효율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세상이 좋아지게, 물론 저희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만 세상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선순환을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저희 생각에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게 비록 어렵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하게 하면, 어렵지만 저희가 맞추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사회의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려고 애쓰는 그 업체들에서 가이드라인도 좀 주시고 뭔가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명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같은 업체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저희가 뭐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니까요. 저희보다 더 나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사업들이 나오겠죠. 저희도 같이 경쟁하면서 클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밖에 저희 페이코인 부스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페이코인의 지난 2년 동안 한 일들,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코인에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더 열심히 해서 글로벌리 한국의 블록체인 업체가 성공한 사례를 꼭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